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11월 중순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쉬어가는 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초순이랑 하순만큼 파괴력, 물론 이 올해 2022년 11월 초순만큼의 파괴력을 지닌 기간이 얼마나 있겠느냐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체감상 좀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일곱 행성 간에 구조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이런저런 짜잘한 일은 있어도 되게 중요한 어떤 결정력이 있는 사건, 그런 게 이 중순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순에 있는 목성 순행 정지할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11월 중순은 행성 항성, 행성과 별의 만남에 관련된 그런 구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게 11월 12일에 수성이 흉성 우누카라이 12일 저녁에 만납니다. 자, 수성은 토성하고 사각을 10일인가? 맺었죠. 그래서 토성하고의 사각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바로 또 만나는 게 흉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깝깝합니다. 좀 공궁하죠. 공궁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공궁하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글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족쇄가 돼가지고 내가 그 말이나 글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을 못해. 체면이나 자존심,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야, 너 예전에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A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나는 B의 사람이다. 나는 B대로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말이 내 자유를 얽어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뜻대로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쓸데없는 말은 안 해야겠구나. 말 조심하고 특히 계약서 같은데 별 쓸데없는 문구 넣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든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화성은 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역행하면서 15일에 오리온 자리 엡실론성인 알닐람이랑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화성이 그 초순에는 거의 자기 속도를 되찾지 못했죠. 역행 정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정지에서 벗어나서 속도를 되찾고 있는 중에 알닐람이랑 만나는 거예요. 자, 역행화성과 알닐람이 만날 때는 보통은 아주 크게 화낼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뒤집을지 아니면 그냥 속으로 꾹 참고 지나갈지 이거는 각자 결정할 몫이죠. 스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특히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우라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갑질을 당하는 거지. 본인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질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약간 육친 중에서 꼰대질에 특화되어 있는 나보다 학렬이 높은 친척들 있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삼촌 백부 숙부 어쨌든 이모 고모 이런 분들한테 약간 기분 나쁜 일을 당했는데 야 이걸 한번 뒤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앞으로도 싫어도 계속 얼굴 봐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스럽거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뒤집어 버리면 내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금성이 임마궁에 수성보다 한 발 빠르게 정말 두 발도 아니고 한 발 빠르게 이제 좀 이따가 얘네들 만나거든. 보세요. 얘네들 지금 격차가 1도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성보다 딱 한 발만 빠르게 임마궁에 진입한 금성이 드슈바랑 아크라브 둘 다 정갈자리에 속한 2군 별인데
이군의 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둘 다 가까이 있어서 언제나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레사스 샤울라 정갈자리 독침 이 별들처럼 서로 거의 환경상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되게 거칠고 흉악한 별들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힘이 센 건 아니고, 근데 유독 일곱 행성 중에서 금성이랑은 상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흉하긴 하지만 이득이야. 얘 프로키온이랑 비슷하죠. 작은 개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랑 비슷합니다. 스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자기 일에 매진을 하면서 좀 독하게 밀어붙이면 평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물건이랑 서비스 파시는 분들은 이때 좀 힘을 주면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들한테 욕을 좀 먹을 정도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쪽 가게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세일을 좀 빡세게 한다든가, 딴 쪽을 약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오르는 약간 뭐랄까, 미덕은 아니죠, 이게. 미덕은 아닌데. 근데, 정글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방식이 잘 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욕먹을 작전으로 사업하는데 힘을 주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솔솔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좀 더 빽하던 화성은 11월 19일에 엘나스랑 만납니다. 황소자리 베타성이죠. 그래서 엘나스는 길성도 흉성도 아니지만 결과는 마치 길성과 비슷한 그런 특이한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흉성인 화성이라고 해도 엘나스랑 만나면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순행이었고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역행 중인 화성이거든요. 그래서 역행 중의 화성이 엘나스랑 만나면 원치 않게 싸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드로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엘나스가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약간 강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유능한 완벽주의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증거를 충분히 갖춰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진짜 싸워? 그럼 죽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다툼에 대응할 수는 있어. 일처리는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다? 애초부터 싸울 일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쓰고 분주할 일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길하다고 보진 않아요. 흉하다고 보고 어쨌든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 스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원래도 화성 역행 시기에는 편치 않지만 이렇게 딱 항성의 밭을 지나면서 좀 더 분주해집니다. 이래저래 편하게 지나가기는 글렀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같은 날에 바로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어요, 화성은. 그러니까 엘나스랑 해왕성과의 사각이 거의 동시에 벌어집니다. 근데 10월 중순에 역시 또 비슷한 도수에서 비슷한 시기에 첫 번째로 화성하고 해왕성 사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어졌던 일이랑 비슷한 일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 그때 벌어졌던 일의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결과로 이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불거지는 거지. 이게 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말이나 글을 쓸데없이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 그래서 한번 잘못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이가 어긋난 사람이 있는데, 웬만하면 피해서 지나고 싶지만 강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강제로 다시 그 얼굴을 봐야 돼. 왕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어긋났으니까, 특히 내 잘못으로 그렇다 보니까 일이 평소처럼 부드럽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죠. 약간 가시방석 같은 데를 그런 데 앉아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새끈하게 사과해버리고 잘 넘어가면 안 될까? 아닙니다.
지금은 화성 역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때 잘못 그렇게 섣부르게 아예 불편하니까 빨리 편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마인드거든. 저쪽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빨리 편해지고 싶어. 이 자리가 싫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대하다가 일이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날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나스랑 화성이 만나면 싸워도 제대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화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회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요. 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에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가 아니고 사실은 몇 시간 전이겠네. 예, 몇 시간 전에 수성이랑 드슈바 아크라부가 만납니다. 왜? 금성하고 수성이 지금 1도 정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수성이 금성보다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게 따라잡은 거예요. 근데 금성이랑 드슈바 아크라부 만나는 거랑 수성이 만나는 거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 금성은 원래 얘네 둘이랑 상성이 좋아. 근데 수성은 그렇지 않아. 게다가 수성은 인마궁 초입, 세스터리어스 초입에 들어와서 이제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졌거든. 수성 입장에서는 이때가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좀 황망하죠. 왜? 되게 낯선 곳에서 외국에 온 느낌이거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연락처도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던 식으로 하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그런 때죠. 딱 그렇게 인마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에 갓 빠진 수성이 피치 못하게 거쳐가야 되는 게 이 인마궁 2도 3도의 드슈바 아크라부입니다. 정갈자리의 사고뭉치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수성이 만나면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언이설에 혹해서. 왜? 마음이 약해진 때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을 혹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같은 것도 내가 멀쩡할 때는 잘 안 당해. 내가 약간 뭔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뭔가 안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간도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귀가 얇아져서 사기나 유혹에 취약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시비가 좀 붙는다고 해도 남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돈을 남한테 준 상황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섣부른 투자, 계약금을 불입을 한다든가, 원래는 지금 안 줘도 되는 돈을 선입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만한 상황을 이때는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뤄요, 며칠 정도. 그게 좀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월 중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